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깽판치 부리듯이 했죠. 지금 다시 재협상한다고는 하지만 그 원인과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외신을 뒤지다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어서 전합니다. 이겁니다. 5월 10일에는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 하고 전 세계가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주가도 안정되고 그랬죠. 그 주가는 한국 주가뿐만 아니라 미국 주가가 특히 안정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5월 5일 갑자기 트럼프가 트위터 하나로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점화된 겁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트위터를 안 읽고 넘어갈 수는 없겠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중국은 미국에 500억 달러 규모의 하이테크 산업의 25%, 2천억 달러 이상의 다른 상품의 10%의 관세를 지불해왔다. 이러한 지불은 우리의 위대한 경제적 결과에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 금요일에는 10%가 25%로 오를 것이다. 3,250억 달러. 갑자기 금요일에는 오를 것이다. 중국이 우리에게 보낸 추가 물품은 아직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곧 25%의 비율로 부과될 것이다. 그 이유를 트럼프는 이렇게 끝에 붙이긴 했습니다. 그들이 재협상을 시도하면서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이건 아니다. 재협상을 시도하면서 느리다. 이것만을 이유로 졸지에 10%짜리를 25%로 올립니까? 트럼프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에는 노골적으로 중국을 약올리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중국이 무역 협상을 철회했다가 다시 협상을 시도하는 이유는 조 바이든이나 이 조 바이든은 민주당 대선 주자입니다. 트럼프의 경쟁자죠. 조 바이든이나 약해 빠진 민주당원들과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심 어린 희망 때문이며 중국은 앞으로도 수년간 미국에서 5천억 달러의 돈을 뜯어갈 거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중국은 이제 막 그들이 미국에 와서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통보해왔다. 나는 매년 1,000억 달러가 넘는 관세를 미국 금고에 채워넣는 것에 매우 만족한다. 미국에는 좋은 일이고 중국에는 나쁜 일이다. 이런 트위터를 또 날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플로리다주 파나마시티 비치에서 재선 유세가 열렸는데 거기서 또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중국과 무역협상 지연은 중국이 합의를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우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1년에 1천억 달러 이상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가만히 있기 좀 곤란하죠. 무역 마찰을 격화시키는 것은 양 국민과 전 세계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미국 측이 이런 관세 조치를 시행한다면 중국은 부득이하게 보복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맞불을 놨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조금 숙이고 나서 지금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 관세 협상에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중국은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획득하지 않겠다는 합의에서 그동안 중국이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마구잡이로 도용해 먹었죠. 중국의 보조금 지급과 환율 조작 제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드바이스들이 이 협상을 성문화하기를 원한다는 데는 반대한다고 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중국에는 법을 하나 만들려면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된 법이 나오자면 그 외에는 다 규제와 행정조치 이런 겁니다. 중국은 법 하나 만드는 게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입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다 하고 그 조항을 살짝 다른 방향으로 바꿔버리는 거였습니다. 즉 미국이 볼 때는 성문화를 하긴 해야 되는, 미국은 법 만드는 게 쉽습니까? 하원, 상원 통과 다 돼야 되는 게,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해야 법 하나가 발효하는데 중국이 이걸 거절한다? 트럼프 화가 날 만하죠. 그렇게 된 겁니다. 합의서 초안이 중국 관리들에게 돌아오자 원칙적으로 합의된 특정 조항이 중국 법률과 상충되고 있으며 법 제정을 위해 복잡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법적 변경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중국 측이 이렇게 나오자 당장 미국 무역대표부나 트럼프가 화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관세를 확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에게는 숨겨진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입니다.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고조되는 악감정과 불신은 최근 며칠간 무역을 넘어 지정학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 지정학적인 문제가 뭡니까?
북한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토요일 북한 동부 해안에 로켓과 유도무기를 발사하려는 결정을 어떻게 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해석하는데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았는데 저게 지 마음대로 쐈을까? 중국이 사전에 승인하진 않았을까? 이겁니다. 결국은 중국이 사전 승인했다면 왜 했을까? 무역 협상을 앞두고 중국에 유리한 발판을 만들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이뻐해 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는 중국이 북한의 신형 무기 실험을 미리 승인했을 것이라고 믿었고 중국이 미국에 제시한 무역협정 초안의 수정안을 미국이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싶어 한다는 표시로 보였다고 합니다. 즉, 이 무역협정 제대로 안 되면 북한이 미사일 팡팡팡 쏠 거야. 너 재선기간 중에 미사일 무지하게 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중국에 유리하도록 이 협상 빨리 하자. 이런 거죠. 일부 트럼프 어드바이스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미중 무역 협상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에 대한 태도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합니다. 한번 보죠. 북한 미사일 발사 5월 4일. 트럼프 트위터 5월 5일. 뭔가 연관성이 잡히는 것 같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 또 미사일 2개를 발사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오늘 미사일 발사한 것이 내일 미국 시간으로 5월 10일 무역 협상이 제대로 될 발판일까요? 아니면 무역 협상을 깽판치는 일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뿐 궁극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타결됩니다. 이게 미국의 힘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중국한테 역할을 부탁해놨잖아요. 북한을 조금 압박하고 제재를 강화해라. 그게 제대로 안 된다면 오늘처럼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트럼프는 시진핑한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통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약속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 될지 모레 될지 모르는 무역 협상 결과는 어찌 될까요? 이런 시각으로 볼 때는 내일 모레 무역 협상 결과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또 있죠. 중국이 북한한테 미사일 발사, 미사일 실험 승인한 적이 없다라고 발을 빼면서 제재를 더욱더 강화시킨다면 미국이 중국을 믿겠죠. 그렇게 되면 무역 협상은 무난히 타결될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의심하는 이유는 합리적입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협상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 수출량의 90%가 중국을 향한다는 데 있어서 중국의 힘,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미국보다 많죠. 트럼프는 그것이 불만이기도 하고 어떤 열쇠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중국에 이런 요구를 하면 중국은 몇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의 고삐를 쪼는 겁니다. 어차피 미국하고 원수지고 살 거 아니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에 하는 식으로는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북한을 카드로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유리한 조항을 고수해가지고 협상 깨고 중국으로 돌아가 버리든지. 전자의 경우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말이라고 하면 다 잘 듣는 김정은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카드, 즉 강한 압력과 제재를 행사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 하자는 대로 해주고 그것을 김정은이가 하자는 대로 해주고 미사일 발사를 하든 뭘 발사를 하든 그것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거나 그거밖에 중국의 선택사항은 없죠. 지금 이럴 때 대한민국의 의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북핵에 대해서 미국보다 더 단호하고 엄중한 자세를 취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 대해 압박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래지 않아 북한의 비핵화는 달성될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지금 쌀 펴주려고 준비하고 있죠.
북한은 지금 쌀 말고 돈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사일 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문재인의 그런 역할, 즉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나 종북주의자적 역할은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겁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